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2주 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왜 숙제를 하는데 계속 틀리는 방향으로 숙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가? 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걸 고쳐내기 위해서 설계를 해도 안 되는 방향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고, 그런 것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도 했고 생각도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이제 처음으로 영어 사용량보다 한글 사용량이 높아진 날이었죠. 오늘 한글 사용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불을 드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 요약본과 이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수업 요약본 이전에 수업 영상을 전 다 전송을 드리잖아요. 보시고 이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말씀 주세요. 그 수업 진행하지 않은 걸로 하고 환불 드리고 영어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그렇게 한글 사용량이 많았고 다음에는 한글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오늘 할 얘기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오늘 정리한 부분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정리해서 객관적인 시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 정리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아이가 틀리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줘요. 근데 거기에서 지루함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얘기를 하면 투부정사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것이 용어이고 이 용어를 모를 때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르는 거네. 그러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집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덜 지루한 걸 찾고 일반적으로 그거는 화면에 잘 안 잡히는 손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이 아래로 향하게 되고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가르쳐 줘야 되고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건데 정작 못 배우게 되고 또 틀리고 이게 학습이 되면은 나중에는 난 해도 안 되는구나. 한 적이 없는데 난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패배감이 학습이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막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번 주에 한 부분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이런 패턴이 많아요. 아이들마다 AP 패턴으로 나누겠는데 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다 똑같이 배워요. 학급에서. 배우고 몰라요. 다 처음엔 몰라요. 근데 B라는 학생은 그냥 몰라요. 잘 몰라요. A라는 학생은 모르면은 즉각적으로 알고자 한다라는 게 발동을 하거든요. B라는 학생은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B라는 학생은 계속 몰라요. 그게 덧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덧셈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다음에 뺄셈으로 그게 이어지고 그다음 그게 곱셈이 되고 그게 각도가 되고 방정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 덧셈부터 몰라서 그걸 알 생각을 안 하고 쭉 같은 사이클로 돌려서 방정식까지 가버리면은 방정식에서 이제 과외 선생님이 붙어요. 그럼 아이한테 방정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 불사 이걸 까보니까 아이가 덧셈을 몰라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런 일이. 근데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걸 봐요. 영어를 6년 배웠다는데 저한테 왔는데 단어를 하나도 못 읽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경우예요. 파닉스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죠. 근데 이 아이는 알고자 해요. 그럼 이 아이는 뭘 하냐면은 질문해요. 틀린 부분을 계속 풀어보기도 하고 알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계속 갈수록 배워요. 뭐든 쉽게 해요. 근데 이 패턴이 존재해요. 제가 볼 때 아이가 지금 사이먼이 이 패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또한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사이먼이 어떠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함께 해준 거예요. 너 이랬지 방금 전에? 그럼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맞다고 해요. 왜냐면 저도 알아요 그런 거를.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질문 받는다, 질문을 이해한다, 질문에 대답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질문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 패턴이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 받는다에 있는데 질문을 못 들었는데 질문인 건 말끝이 올라간 걸로 알았다. 이 패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이먼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해하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질문을 못 들었으니까 애초에. 그 다음 답변을 생각하는 거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질문을 못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질문인 건 알아요. 왜? 말끝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요. 그럼 대답을 해요.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마 다른 과목에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When did you go to see a doctor to get the soft cast?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말끝이 올라갔어요, 끝에. 물음표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yes or no 퀘션이 아닌데 I가 yes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포착을 해서 여기에다가 도식화 시킨 거예요. I도 알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바꿔내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으면은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그럼 사과하고 다시 물어본다. 이러면 돼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해될 때까지 다시 물어본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아이는 이미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왜냐면 다른 수업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져요. 선생님과 학급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가 사과하고 물어볼 수는 없겠죠. 학급에서는. 근데 적어도 제 수업에서는 그리고 1대1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앞으로 수업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도식화시켜서 보여줄 건데 거기에 영어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한글로 한번 설명했으니까 영어로 그냥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고 이제 또 한 다른 게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숙제 패턴인데 지금 이게 기존의 숙제 패턴이란 말이에요. 틀린다. 점수를 본다. 점수를 봐요. 이걸 왜 보냐면은 일말에 어떤 기대도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원하는 거 있어요. 점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결과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그걸 위한 노력 자체가 사이클에 없었어요. 틀린 걸 본다. 왜 틀렸는지는 봐요. 인쇄를 한다.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되니까 인쇄를 하죠. 점수를 또 본다.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이가 다 얘기한 거예요. 틀린 거 본다. 저 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다 얘기한 겁니다. 틀린 거 본다. 왜 틀렸는지 보는데 그 다음 사이클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게 왜 틀렸는지 모르니까. 반복되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 사이클이에요. 이 상황에서 사이클만 돌아가면은 잘못된 감이 강화되기만 해서 그래서 문제를 틀릴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B 패턴 이거 A와 B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B가 안 좋은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이거랑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B 패턴, 잘못된 B 패턴을 A 패턴으로 바꿀 건데 틀린 걸 본다.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 생각한다. 이거 계속 우리 체크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아이랑.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안다가 되고 덜 틀린다로 가서 이게 반복되면은 점점 아는 게 늘어나고 뭔가 더 생각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쪽으로 진입해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숙제한 부분을 풀어보면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정확한 측정 방법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기 A 패턴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배운다, 모른다, 알고자 한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한다. 이것만이 제일 확실한 증명이에요. 파인만 테크닉에 의해서 이런 건 말해줄 수 있는데 진짜 본인이 어떠한 지식을 안다고 하면은 8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해서 다른 8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내가 가르친 8살짜리 아이가 다른 8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해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이걸 반대로 학생들이 너 지금 배운 거 선생님한테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설명해낼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아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거 틀린 답과 맞는 답이 위아래로 있는데 이거 틀렸다고 돼 있는데 왜 틀린 것 같아? 설명해 볼래? 했더니 대충은 알아요. 요거 톨드가 아니라 요 will 다음에는 tell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동사라는 그 언어적인 정의가 된다는 건 잘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조동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니까 또 슬슬 집중력이 흐려지려고 해요. 왜? 모르는 단어니까. 그런 것들일수록 더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고 이걸 모르는 이유는 전에 안 했기 때문이라고. 그럼 다음에는 또 집중 못하는 이유는 지금 네가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왜 singing은 틀리고 sing은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뻔한 그냥 답이니까 답이에요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는 해줬어요. 이렇게 써도 솔직히 다 이해한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옛날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다. 투부정사에 대한 약속 중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약속이 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고 가만히 있길래 물어봐요 또. 원형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원형 모른대요. 근데 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죠.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지금. 원형.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대답은 해야겠다고 분위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 한 거예요. 이게 습관화돼 있어요, 아이가. 재수업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절대로. 다른 수업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거 하나씩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꿔서 더 좋아지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스스로라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설득을 당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편한데 나중에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어떻게든 알아야겠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줬어요. 원형은 원래의 형태야. 우리가 동사를 쓸 때 loved를 쓰고 loved가 과거 형태가 되고 그 다음 lov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원래의 형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아이 스스로가 아 내가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객관적인 시점에서 스스로를 보고 남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아플 수도 있지만 알아야 돼요. 왜? 저는 그걸 늦게 알았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남들도 나 같을까? 라는 질문을 항상 갖고 살았다가 그럴 수가 없다. 라는 답을 내린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였어요. 많이 늦었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살살살살 바꿔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 사용 빈도가 좀 높았네요. 네. 그리고 숙제는 오늘 누가 나에게 뭐뭐 하라고 했다라는 someone told me to do something이라는 문형을 좀 배웠었는데 지난주 이전부터 했었죠. 지금 많이 잡혀 있고요. 이번에는 ask로 조금 넘어갔고 숙제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10개 할까? 몇 개로 할까? 그랬더니 8개 하면 좋겠다 라고 하길래 8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말했어요. 숙제 틀리면은 지금 수기로 종이에다 써서 보내고 있잖아요, 저한테. 저 그거 볼 때마다 진짜 가슴 아프거든요. 나도 내가 손 아팠던 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안 틀리고 한 번에 잘 할 수 있도록 집중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업 요약 드렸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